예, 충남 논산 계령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검찰 지난 1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초유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인사권도 방해를 받고 선거에도 검찰이 개입을 하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이루어지고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위에 군림하는 또는 3권을 흔드는 이런 검찰권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나 또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처벌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한번 분석도 한번 해봐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우리 일단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셔가지고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진상조사가 수사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공무원제도, 정당제도, 또 공직선거제도 등등에 있어서 여러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보이는 것이 이번 고발사주 또 여러 가지 문건 등등이 그런 것을 표성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수사 발표 나기 전에 그냥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치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총장 하나 잘못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검찰인데 처음에 몰랐죠, 이런 사람인 줄. 그런데 이 정치검찰이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런 일. 이 엄청난 일을 못해요. 이 안에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남이 발언할 때 웃으면 안 됩니다.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이 안에 기본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런 사조직화된 검찰 인적관계가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이게. 이게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그런 기반이 됐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 역사가 있었고 그 수많은 이제 정치검찰의 폐해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석열 총장의 문제 그리고 이 사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인사 운영을 할 때 우리 장관님께서 잘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만 문제면 이제 윤석열 총장 없어졌잖아요. 그런 사적인 윤석열 사단 이런 것도 이제 없죠. 근데 저는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의 결함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상의 결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수사 기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 얘기할 때 나오지만 정보권, 정보수집권 이런 권력의 집중 특히 수사기소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권력 남용에 제도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수사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미래지향적으로 수사기소는 장래적으로는 분리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현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실무적인 행정적인 이런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임무를 안고 계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데 두 번째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총장의 권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치검찰이라 해도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조직인데 제도적인 권한의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검찰총장의 권한이 검찰 공무원들을 다 지휘 감독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를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사나 기소 같은 이 사법적인 사무도 총장이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저는 이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의 권한, 특히 수사지휘권, 뭐 수사와 기소의 지휘권, 이 사법사무에 대한 지휘권은 총장 개인에게 줄 게 아니고 제도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그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회의체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지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공개적 절차 그리고 서면 이런 기본적인 절차적 지휘가 이루어져야지 대법원이 개인적 구두 지휘에 의해서 이런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 저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많이 오랜 동안 관심을 갖고 채착했던 과제 주제십니다. 예.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 공무원 전체를 사무를 총괄한다, 혹은 뭐 지휘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 조항에 수사 기소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 수사에 대한 지휘의 어떤 회의체를 만들든지 개인이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구두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져서 인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헌법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이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21차 그 권고사항이더라고요. 이 권고를 왜 이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연구를 하셔서 빨리 이거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견 한번 주세요. 네, 뭐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지금 현임 총장께서도 검찰총장의 권한을 보다 분권화하고 또 일선에 상당 부분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 수사라는 그 어떤 그 사무의 특성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체계 또 질서 체계가 또 필요한 것도 현존하는 엄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사 기소 분리가 있고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한 합리적 개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검찰총장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게, 저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에서 바로 임명을 안 하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사관에 있는 아주 유능한 미국 이 외교 엘리트들하고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자기들은 국무차관, 차관보, 장관 못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진 정치와 선진 행정의 기본입니다. 근데 검찰총장도 저는 전문직, 이 전문 경험 또는 그 조직의 어떤 영향 이런 거를 받는, 바로 그래서 그 검사하다가 되는 것보다는 판사 출신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 나가서 사회 가서 경험 좀 하다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검찰총장 임명할 때 이 검찰총장 임명을 바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검사직을 하던 사람을 임명하는 거를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임 김호수 총장은 제야에 현직 검사로 계시다가 제야에 활동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라는 관점에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그 반성과 어떤 성찰의 기록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